최근 군사분 개선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데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 남선 당국은 근거 없는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상대 측을 자극하는 행동을 지난달 열렸던 남북 고위급 접촉, 이거 왜 했는지 회의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전상철 차장, 네. 일단 오늘 유감이란 단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북한이 해석을 했습니다. 사과 네. 아니다, 이렇게 한 거죠. 네. 예. 그렇게 당해선 안 됐습니다. 그렇게 당해서 안 됐습니다. 이런 뜻으로 얘기했다고 하는데, 유감이라는 뜻을요. 사실 사전적인 뜻을 따지자면 마음에 차지 않거나 기대에 어그러져서 아주 섭섭하고 한스러운 것. 예. 이게 원래 사전적 의미인데, 이게 사과로 우리는 이제 해석을 했죠. 근데 외교적 관례로도 이걸 사과로 받아들인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우리가 해석을 그랬죠. 했었죠. 근데 이제 북한에서는 유감이란 그렇게 당해서 안 됐습니다라는 식의 표현에 불과하고, 사실상 그 지뢰 도발로 부상을 당한 장병들의 문병을 한 셈이다. 문병 가서 유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뿐이지 우리가 언제 사과했냐. 이렇게 지금 적반하장식으로 나온 예. 겁니다. 박성훈 논설위원. 네. 자, 결국에는 그러면 이번 지뢰 도발로 인해서 우리 하사관 2명이 발목을 잃었습니다. 앞으로 불구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 만약에 이 일만 없었다면 이런 북한의 태도 변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쯤은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만, 누군가 우리에게 큰 상처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과 자체를 부인하고 나섰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건지 상당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일단 북한이 현재 판 자체를 완전히 뒤엎으려는 것이냐, 예. 아니면 차후에 있을 협상에서 남측이 먼저 합의를 어겼다라고 하면서 어떤 더 많은 대가를 얻어내기 위한 수순이냐, 이렇게 볼 때 현재 우리 정부 당국은 후자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체에 대해서 일단 합의된 문구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때문에 정부는 그 합의 그 자체로 해석할 것이고, 우리는 분명하게 이것을 유감이라는 뜻에 담긴 사과로 보는 것이 현재 정부 입장인데, 예.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단순히 북한이 대내적으로 체면이 손상당한 김정은의 어떤 그 리더십 회복을 위한 내부 선전용으로만 보기에는 이 도발이 좀 지나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내압이 견딜 수 없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적절한 수준에서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의 경고와, 그리고 만일에 이렇게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합의를 뒤엎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대응도 앞으로 양보하지 않고 예. 우리가 모든 대응을 다 할 것이라는 걸 분명하게 경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나오셨는데, 손정혜 변호사, 그러면 우리가 합의문에 보면은 북한이 이제 사과를 한 걸 전제로 우리가 확성기를 끈 거고,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제 확성기를 다시 틀지 않기로 약속을 했는데, 지금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합의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합의문의 기본 전제 사실인 유감이나 사과의 의사표시를 번복하고 대한민국을 비방하는 투로 사실을 왜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정상적인 상태가 발생했다고 폭넓게 해석할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석하게 된다고 한다면 현재 국방부도 이 비정상 상태의 구체적인 그 해석에 대해서 조금 여지를 남기고 전략성, 모호성으로 저희가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상황에서 이것을 비정상 상태라고 해서 다시 확성기는 틀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이런 여러 가지 선제적인 압박 행위를 통해서 추후에 어떤 남북 회담이나 남북 경제 협력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오이사 조치 해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먼저 선제적 도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정부에서도 오늘 입장을 내놨습니다. 유감이 사과가 아니다고 한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공동 보도문에 지뢰 도발에 대한 유감 표명과 관련된 문항이 들어갔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합의문에 대해서 일희일비 왈가왈부할 그런 상황이 아니고 남북이 함께 합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준수할 그런 때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전상철 차장. 네. 결국에는 그냥 합의문의 정신, 당초 취지를 그대로 좀 살려보자 이런 얘기로 들립니다. 네, 일단은 좀 기다려보겠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북한이 계속해서 그렇게 어깃장을 놓는 이유는 이제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았습니다만 대략 이런 겁니다. 대규모 화력 훈련을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참수작전이라는 말들이 자꾸만 군내에서 나오고 또 10월 도발서를 계속해서 흘리고 이러면서 자꾸만 우리를 자극하고 있다. 너희들 자꾸만 우리는 잘해보려고 하는데 너희들 자꾸만 이렇게 전쟁 분위기를 가져가는 거에 우리 못 참겠다. 예. 이런 이제 명분을 대고 있는데 이제 그건 하나의 명분에 불과하고요. 어쨌든 내부에서 북한 내부에서 이번 협상이 굉장히 북한 쪽에서 진 협상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내부 불만을 좀 잠식시키기 위한 내부용이라는 얘기가 좀 사실 조금 더 우세한 편입니다. 좀 더 기다려 봐야겠습니다만 이거 말고도 이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 가 있으니까 이게 지금 그것을 모습을 바라보는 이 북한 지도부의 생각이 좀 영 언짢은 거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좀 어깃장을 놓는 거라는 분석도 사실 있습니다. 예.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통일부 지금 발표도 보면은 유감과 관련된 문구가 들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구 안에 명백하게 사과가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도 그 공동보도문이 발표됐을 때, 야, 도발을 한 주체가 들어있지 않는 거 아니냐. 유감 표시의 주체만 있지, 유감 표시의 주체는 북한이지만 도발의 주체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누가 도발했다는 얘기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 사과가 미흡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해석의 차이에 있어서 충분히 어떤 북측 입장에서는 그거를 우린 사과를 안 했다라고 충분히 발뺌할 수 있는 여지를 공동보도문 자체에 원래부터 약간의 가능성을 남겨뒀다. 여지가 그렇죠. 있었다. 예. 그런 측면을 우리가 잘 고려를 해서 다음번부터 북한하고 어떤 공동보도문을 만들거나 합의를 만들 때는 분명하게 주어하고 수로 관계 그리고 이 문구가 뭘 의미하는지를 명확하게 해두는 것이 이번 사건의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천상철 차장. 근데 네. 우리가 몰랐던 게 하나 오늘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던데, 고위급 접촉이 있기 몇 시간 전에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영공까지 들어왔었다. 이런 얘기, 깜짝 놀랄 만한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네, 작년에도 무인기가 여러 번 출몰을 해서 군 당국을 긴장시켰고 발견을 하지 못해서 우리 영공이 뚫린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많았었는데 그랬죠. 또 뚫렸습니다. 또 뚫렸는데 그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김정은이 준전시 상태를 선포를 하고 우리가 진돗개 하나 최고 경계태세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날 당일 남북 고위급 접촉이 5시에 있었으니까 그 한 2시 정도쯤에 북한의 무인 정찰기가 GOP 상공까지 내려왔다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훑고 가는데 이제 우리가 그걸 발견을 했습니다. 레이더에 포착을 하고 헬기가 뜨고 공군 전투기가 출격을 했는데 결국 못 찾았습니다. 물론 왔다가 잠시 정찰하고 우리의 대비태세를 점검을 한 다음에 돌아갔기 때문에 못 찾았다고 하지만 헬기까지 떴는데 저걸 격추시키지 못하고 못 찾았다고 해명하는 것은 물론 그 DMZ 안에서 무력 이 충돌은 없다는 기본 원칙은 있습니다만 저 때가 진돗개 하나가 발견된 상태고 북한의 어떤 추가적인 도발이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격추를 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또 군의 안일한 대응이 도마에 지금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